초기에 좀 증상이 정확히 나타나지 않을 때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름에 특히 좀 몸살기가 있다가 몸의 특정 부분에 발진이 나든지 수포가 나든지 거기에 통증이 동반된다, 주저하지 말고 대상포진을 의심해서 치료받으시는 게 맞습니다. 얼굴 위쪽으로 침범하는 대상포진은 시력 손상이나 안면마비나 뇌졸중 치매 같은 것도 잘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상포진 초기 72시간 내에 치료가 잘 안 되거나 통증이 심한데 그 통증에 대한 치료를 잘 안 받는 경우에 어디 살짝 닿기만 해도 매우 아프다든지 아니면 가만히 있을 때도 통증이 좀 화끈거리고 아프고 30일이 지나도 계속해서 통증을 겪으면서 지속되는 경우가 있어요. 초기에 잘 잡는 게 중요합니다. 따끔따끔 피부가 화끈거려 옷깃만 스쳐도 아프다는 이 질병, 심지어 치료 후에도 고통이 이어진다는 대상포진. 대상포진은 완치가 어려워 꾸준한 면역력 관리를 통해 방어해야만 하는데요. 특히 여름철에는 찌는 듯한 더위에 과도한 에어컨 사용으로 인해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망가지며 더욱더 발병 위험에 노출되기 쉽죠. 두통, 구토 등 초기 증상으로는 구분하기 어려워 대처에 늦게 되면 치명적인 후유증들이 따라올 수 있다는 여름철 불청객 대상포진. 서울 본재활의학과 한윤재 원장님과 함께 대상포진일 때 이것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본 재활의학과 원장 한연재입니다. 선생님, 이제 한쪽만 빨개진 눈, 네. 단순한 결막염이 아닐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충혈된 눈을 방치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일반적인 결막염은 보통 양쪽 다 나타나는 게 일반적이고요. 한쪽만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대상포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 눈만 충혈이 되거나 눈꺼풀 쪽으로 수포가 발생하거나 그러면은 대상포진을 의심해서 꼭 병원에 가셔야 되고, 대상포진이 얼굴 위쪽으로 왔을 때는 특히 눈 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시신경이나 각막이나 녹내장 이런 데 손상을 일으켜가지고 시력도 떨어질 수 있어서 빨리 검사받고 치료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본격적인 질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OX 퀴즈를 통해서 대상포진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OX 퀴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대상포진은 여름에 더 많이 발생한다? 네, 이거는 O입니다. 대상포진은 여름에 환자분들이 훨씬 많고 그게 원인이 아직 정확히 규명되진 않았지만 여름에 유병률이 더 높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름에 특히 좀 몸살기가 있다가 몸의 특정 부분에 발진이 나든지 수포가 나든지 거기에 통증이 동반된다, 주저하지 말고 대상포진을 의심해서 치료받으시는 게 맞습니다. 요즘같이 고온다습한 날씨에는 더 주의를 해야겠네요. 네. 요즘같이 더울 때는 피로감도 많이 느끼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좀 증상이 정확히 나타나지 않을 때는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피부 상태를 잘 살펴서 주의하는 게 필요합니다. 2번. 대상포진에 여러 번 걸릴 수는 없다. X입니다. 대상포진은 여러 번 발생할 수 있고 한번 나타났다 치료됐다고 해도 환자분들 중에 한 6.4% 이 정도는 좀 재발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완치라는 개념이 없는 거네요. 네. 언제든 면역력이 약해지면 다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3번. 대상포진 치료 시기를 놓칠 경우 뇌졸중, 치매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이것도 O입니다. 무서워요, 진짜. 대상포진이 여러 부위로 나타날 수 있는데 얼굴 위쪽 부위에 대상포진이 오는 경우에 뇌혈관이나 뇌신경 등을 침범하면서 뇌졸중이나 치매 이런 게 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빨리 치료를 하는 게 합병증이 적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4번. 대상포진 발병률은 65세 이상 노인이 가장 높다? 요거는 X입니다.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 한 50대가 제일 많고 그 다음이 60대, 그 다음이 40대 순서인데 실제로 병원에서 보면은 40대 분들도 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50세 이상에서 대상포진이 걸렸을 때 합병증이 오래 남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더 치료가 중요하긴 하지만 젊은 분들도 좀 덜 아프고 합병증 없이 넘어가려면 아무래도 좀 빨리 치료하는 게 좋겠죠. 어떻게 젊은 층이 벌써 걸릴 수가 있는 거죠? 일이 많거나 좀 피로가 많이 쌓이거나 면역력이 좀 떨어지는 시기에 더 잘 걸리기 때문에 그런 거랑 연관관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근을 줄여야 된다. 맞습니다. 네. 5번. 대상포진 발병률은 남성보다 여성이 더 높다? 이 질문은 X입니다. 대상포진은 남자, 여자 발병률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여성분들이 조금 더 피부 상태를 잘 확인하기 때문에 더 빨리 발견을 하시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좀 여성분들이 좀 시기에 따라서 김장철이나 좀 피로한 업무가 많을 때 그럴 때 조금 더 잘 발생을 한다라고 느낄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합쳐져서 여성분들이 조금 더 많이 발생하는 게 아닌가라고 느껴지긴 할 것 같습니다. 피부에 더 관심이 많으니까 빨리 발견한다는 게 네. 맞는 말씀이네요. 네. 그죠? 그래서 특히 잘 오는 부분들이 목 쪽이나 몸통 쪽으로 많이 나타나는데 남성분들은 그런 게 있어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가 많아서 대부분 조금 병원에 늦게 오시는 경우가 많고 여성분들이 조금 빨리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그러세요. 없어질 거야. 맨날. 네, 맞습니다. 대상포진에 대해서 저희가 몰랐던 사실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바로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본격적으로 질문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무시무시한 대상포진, 원인이 대체 뭘까요? 대상포진은 어렸을 때 걸렸던 수두 바이러스가 몸 안에 남아있다가 피로하거나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그럴 때 다시 활성화되면서 증상을 일으키는 게 대상포진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수두를 앓진 않았는데 그럼 어렸을 때 수두를 앓지 않던 사람들은 대상포진에 걸릴 확률이 아예 없는 건가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그게 맞긴 한데 어렸을 때 수두를 증상이 경하게 앓고 지나가든지 그냥 일반 감기처럼 앓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어서 일반적으로 수두를 걸렸다라고 알고 계신 분들 외에도 자기도 모르게 수두를 걸렸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사실 대상포진이 생겨도 나는 수두가 없었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엔 미리미리 면역력을 좀 강화해 놔야지 예방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럼요. 너무 무서워요, 대상포진. 그럼 주의해야 할 특히 위험한 대상포진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얼굴 위쪽으로 침범하는 대상포진은 시력 손상이나 안면마비나 뇌졸중 치매 같은 것도 잘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얼굴 위쪽으로 수포가 생기는 대상포진이 있을 땐 특히 더 주의가 필요하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성인에서도 수두처럼 전신에 수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폐렴 같은 전신 질환도 나타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상포진은 이제 이 시간 내에 병원에 가야 빨리 잡힌다고 하는데 대상포진 골든타임이 몇 시간인가요? 대상포진 골든타임은 피부에 첫 발진이 생기고 나서 72시간 내에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해서 치료하는 게 합병증도 적고 증상도 가볍게 넘어가는 편입니다. 빨리 알아채서 빨리 병원에 가는 게 관건이네요. 네, 맞습니다. 가장 무서운 얘기가 있죠. 대상포진을 앓고 나서 그 신경통이 그렇게 아프다고 그러는데 계속해서 나아도 후유증으로 꾸준히 남는 건가요? 네,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일반적인 근육통이랑은 조금 다른데 발진이 생긴 부위랑 비슷한 부분으로 통증이 나타나고 어디 살짝 닿기만 해도 매우 아프다든지 아니면 가만히 있을 때도 통증이 좀 화끈거리고 아프고 그런 통증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납니다. 보통은 대상포진 초기 72시간 내에 치료가 잘 안 되거나 치료를 하면서도 통증이 심한데 그 통증에 대한 치료를 잘 안 받는 경우에 30일이 지나도 계속해서 통증을 겪으면서 오래 지속되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길다, 30일은.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 30일 이내에 통증에 대한 치료를 좀 적극적으로 해주면 나중에 신경통도 좀 빨리 끝난다라고 되어 있어서 초기에 잘 잡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대상포진에 걸려서 재활의학과에 방문을 하면 어떤 치료를 받을 수가 있나요? 재활의학과에서도 기본적인 항바이러스 치료를 먼저 해드리고 있고 그거 외에도 재활의학과는 신경 손상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치료하는 경우가 있어서 신경통을 줄이고 신경 회복을 돕는 주사 치료를 하거나 그런 것들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대상포진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요. 대상포진은 요새 예방접종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셔서 많이 여쭤보시는 게 나는 예방접종을 맞았는데 대상포진에 걸렸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방접종 종류에 따라서 물론 확률은 다르지만 맞더라도 대상포진에 걸릴 수는 있습니다. 다만 좋은 점은 예방접종을 맞은 분들은 증상도 경하게 나타나고 합병증 발생도 그만큼 적기 때문에 나는 안 맞을래 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예방접종을 맞으시는 게 더 안전합니다. 접종은 생백신, 사백신 두 종류가 있는데 생백신 같은 경우에는 한 10년 정도 지나면 발병률이 꽤 높아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최근에 나온 사백신은 그래도 장기적으로 효과가 유지된다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다만 사백신의 단점은 가격이 조금 비싸다는 건데 효과도 더 좋고 지속 기간도 더 길고 그리고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좀 나이가 드신 분들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사백신을 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앓고 난 후에 접종을 해도 효과가 있을까요? 네, 그럼요. 앓고 난 후에 접종하셔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저도 접종을 좀 해야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대상포진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딱 한 말씀 해주신다면? 대상포진 한번 걸리면은 굉장히 아프고 고통스러운 병인데 사실 걸리고 나서 치료를 받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평소에 식단이라든지 꾸준한 운동이라든지 면역력을 키울 수 있는 생활 습관을 얻으셔서 관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대상포진에 대해 궁금했던 부분, 안 되는 이유 너무 잘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더 유용한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